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을사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입니다. 4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중요하죠. 일간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수. 그래서 임수가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물의 기운이 되겠고요. 물의 기운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이라고 하지만 기운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 차가운 냉기, 그냥 영하 1도가 아니라 영하 60도, 70도, 80도 까지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냉기를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양과 음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라고 하면 또 음수라고 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음수인 개수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또한 물이고요. 물성으로는 그 다음에 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수하고 개수하고 차이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임에 반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음이지만은 이 수를 다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얘가 음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바로 음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가끔 이제 헛갈리시는 분들이 아니 임수가 큰 물인데 왜 개수가 음을 대표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음다운 것이 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수인 개수가 음을 대표하는 것이고, 반대로 양은 화가 되는데 화도 양화와 음화가 있죠. 이때는 양화인 병화가 양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가장 양에 가까운 것이 바로 그 대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임수도 물이고 개수도 물이긴 하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표현을 쉽게 말하면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뜻이죠. 큰 개념의 물이 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대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을 임수라고 대표적으로 비유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도 해당이 되고 옹달샘도 해당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정화수도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임수는 큰 물, 개수는 작은 물.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신왕해진다라고 표현하죠.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는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둑이 무너져서 물이 범람한다든가,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댐이 무너지게 되면 큰일, 엄청난 수해를 입게 되고요. 바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는 이안류라든가 아니면 큰 파고, 높은 파도가 친다든가, 심한 경우는 쓰나미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일어나게 만들죠. 이걸 갖다가 임수에 뭐라고 하냐면 충분하는 성질이라고 해서 충분지성이고요. 쉽게 말하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이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상대적으로 토가 약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어떤 기운? 냉기를 뜻하기 때문에 수가 왕하게 되면은 기후 자체가 굉장히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쓸 때는 그냥 무토만 딸랑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병화를 아울러서 세트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로는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는 무토를 도우면서 그 다음에 조후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임수가 무토를 쓰느냐? 아니죠. 신왕에 쓸 때 쓰는 거고요. 임수도 신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섣불리 쓰지 못하고 임수도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니까 굳이 여기서 더 설명 안 해도 되지만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범람의 우려가 있다 없다? 범람의 우려가 없다.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무토라든가 무기토 같은 토를 쓰지 않는다. 왜냐? 개수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 기토 등을 쓰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아니면 심하면 매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목급토라고 하죠.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무토기토를 쓰기보다는 식상이라든가 재성 같은 거를 쓰고요.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똑같이 약한 개수를 도와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임수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크게 놓고 봐서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 병원을 쓰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주어야 된다. 기본적인 억부용신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주를 취용하는 법이다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일간이 왕했을 때 일간을 억제하는 것을 정관을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일간에 따라서 특히 양간 같은 경우이죠. 양간 대표적으로 간목이라든가 병화라든가 지금 무토라든가 그 다음에 경금은 예외고요. 임수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쓰기보다는 편관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임수 쓰는 것을 좋아하고 무토는 간목 쓰는 것을 좋아하고 임수는 금방 말했던 것처럼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데 경금 일간의 특성상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큰 틀에서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일단 일간을 볼 때 일간별로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죠. 월령.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월령입니다.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하와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 큰 틀에서는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들어온 것이어서 입하는 여름의 관문과 같은 것이고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가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온 건조. 그래서 뜨겁다 그러니까 한 30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0도, 60도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4, 5, 미월이라고는 내가 그래서 염상절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염천지절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염천절, 염상절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늘이 불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죠. 4월은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 되는 것이고 5월은 중하가 되겠고요.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만하라고도 하고 모하라고도 하고 개하라고도 하지만 모두 공통점은 겁나게 억수로 덥고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건식 사우나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도, 80도 들어가는데 겁나게 뜨겁죠.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는 물 수건을 얼음물에 이렇게 적셨다가 가지고 들어가는데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얼음 동동 뜬 식혜를 들고 갈 정도로 4, 5멸은 엄청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4, 5멸은 조후가 아주 긴박하다, 급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기후를 갖다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신금이라든가 병정화가 도세하는 용도 내지는
보강하는 용도로 쓸 때는 임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겠죠. 4월이라고 하는 때는 화가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왕하다. 화가 왕하면 그냥 화가 왕하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겁나게 억수로 덥다. 그래서 물도 금방 마르게 되고요. 나무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다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때 임수가 4월에 태어났다.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는 임간지가 되지만 수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절지가 되죠. 그래서 수는 굉장히 약하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후라이 팬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놓고 가스불로 달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글지글 달다가 결국은 다 증발돼서 날아가죠. 근데 그 후라이팬 안에 있는 물이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단 얘기죠. 절지라고 하는 뜻은 물은 적은데 불은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끓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 라면을 끓일 때 어떠냐면은 라면 물을 얹어 놓고 저는 이제 뭐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뭐 글을 쓴다든가 해놓고 깜빡 잊어 먹습니다. 라면 물을 얹어 놓고 그냥 물만 얹어 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또 스프를 먼저 또 때려 넣어놓고 또 끓이거든요. 타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요. 가끔 또 예전엔 또 계란을 찌다가 그것도 까먹고 계란 찔 때 물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란이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물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 말라서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뭐가 필요할까요?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불부터 꺼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라면 끓일 때 깜빡 잊고 물이 쪼그라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얘를 꺼야 돼. 불을 갖다가 식혀 불을 줄이든가 뭐 해가지고 불을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때는 뭐 임수가 있어도 되고 임수 입장에서 개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열기를 제압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조후의 개념이라고 하면 뭐 개수겠지만은 불을 갖다가 끄는 것은 임수 자체도 공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 임수 아니면 개수, 즉 비견 또는 겁재가 있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금이 있어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 있어 가지고 이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금을 먼저 쓰는 것일까요?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를 먼저 쓴다고. 왜냐하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기에 의해서 금은 녹아버립니다. 금이 녹아버리면은 수를 생하기가 어떻다? 난감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수가 얘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뜨거운 열기가 식어서 얘를 공격하지 않겠죠. 그래야지만 금이 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비견겁제로서 화를 갖다가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약한 수를 갖다가 도와주는데 이 인성은 뭐 일간만 생하냐? 그렇지 않죠. 비견겁제도 같이 생하게 되죠. 물론 이제 임수 개수가 또는 신금이 지지로 뿌리가 있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4월은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는 경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좀 이따 격국에서 말하겠지만은 이거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편인이고 얘는 정인이니까 이게 정인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인격이 아닙니다. 지장간에 있는 글자를 그냥 냉정하게 잘라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사에 경금이 있으니까 신금이 있으면 이게 정인격이다 아니죠. 경금이 투출하면 편인격으로 보지만 신금이 투출했다고 해서 이걸 정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편제격의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다시 격을 또 만들어서 이걸 정인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4월의 임수는 비견겁제인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뭘 쓴다? 인성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는 국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짜임을 보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양수라고 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사화가 되겠는데,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용, 양이 되겠고, 그래서 사화는 음화가 아니라 저거는 양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대 양, 일간과 월지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데,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 즉 수극화가 되는 거고요. 적어도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극자라고 표현합니다. 악극자는 재성이 되겠고요.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표현을 하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오늘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제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격국은 편제격에 4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왕하다?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재성은 왕하죠. 신약, 제왕한 사주, 아니면 제다신약한 이런 사주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에 있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 무토가 있고요, 경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중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국세가 편제격이 아니라 이거는 편관격으로 바뀌면서 제살 태왕한 사주 국세로 바뀌고요. 다시 이것이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경금을 가지고 국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신금이 투출한다고 해서 정제격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정인격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성이 왕에서 일간이 약한데 인성으로서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 됩니다. 요거 화가 더 왕하게 되면 요 재성이 이 인성을 극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극인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어찌됐건 저 인성을 갖다가 4월에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된다. 병화가 투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편제격의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월에 임수 제다신약한 명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의 조력이 필요하다.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 또는 비견겁제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은 화가 왕에서 비견겁제인 수로서 화를 제압해 주어야지만 인성이 금이 제극인이 되지 않아서 임수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지를 먼저 보게 되면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4월에 인목은 뭐냐면, 물이 없게 되면은 목은 목분비라고 합니다. 목분비회가 되기 때문에 목은 화를 생할 뿐이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하게 되면 사주는 더 뜨거워지게 되고, 사주가 더 뜨거워지게 되면 임수는 더욱 고갈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월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쓴목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물이 없는 을목은 얘는 그냥 큰 나무고 얘는 작은 풀과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름에 비 안 오면 다 말라 죽는 건 똑같습니다. 거기에 바짝 말라 있는데 누가 담배꽁초 버리면 저번에 고성 산불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를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화를 억제시켜주는 상황에서 금을 보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게 되겠는데, 자, 이거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볼 글자가 되겠죠. 신금, 임신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신 사명. 큰일 났네. 인사신 사명 되면 태어날 때 눈이 사시가 된다고 하질 않나 해서 겁나게 이제 억수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사신 사명 또는 축술미 사명이 있다고 해서, 또는 진진자형, 오호자형, 유유자형 등등등등, 자묘형 등등등 이렇게 사명 이런 형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인사신 삼형에 너무 여기에 꽂혀버리게 되면 사진 합수를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또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 뭐라고 하냐면 사진형도 되는데 내가 이제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4월의 임수가 약한데 신금을 봄으로 인해서 인사신 상형을 보지 마시고요. 사신 합수가 되는 걸 봐야 돼요. 사신 합수가 돼서 일간 임수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둬야 된다. 얘가 없었으면 굉장히 조열한 사주 국세지만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국세는 오히려 사신 사명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인사신 사명이 돼서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인사신 사명도 사명이지만 인신상충하게 되면 임수의 뿌리인 하나가 인신충으로 인해서 얘도 깨지고 얘도 깨져서 이거는 임수 자체가 매우 약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신합수가 돼서 오히려 임수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강한 사주로 오히려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임수가 다시 왕한 걸로 보게 되면 이거는 무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저 사신합은 세력이 있게 됩니다. 임수 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왕한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같은 경우 인사신 사명에 너무 꽂혀버리면 사주를 제대로 틀리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위치에 따라서 인사신 사명이 돼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인사식이 모두 있다고 해서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되죠.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좀 융통성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관살 혼잡이 돼도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사신 사명이 됐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일간 임수가 4월에 태어나서 약한 임수가 오히려 일간이 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신다고 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경자씨가 되게 된 사신 합수도 되지만 이거 경금 투출된다라고 하는 뜻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거면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데 인성도 굉장히 왕합니다. 이 경금은 월에 통근했죠. 일에 통근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자 수국이라고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이 약해진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4월의 임수가 약한데 이렇게 사신합에 경자시 얻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무척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무토를 써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무토 사중에 있는 무토가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면 그냥 목으로서 인중간목으로서 또는 월간에 있는 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화를 살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금수운보다는 오히려 화왕절이지만 목화운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신일시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일간 임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이 신금 하나로 인해서 사주 전체의 틀이 완전히 금수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사신 사명이 아니라 사신 합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축시도 이거 일간 약한 거 아닙니다. 축토도 마찬가지로 관성이긴 하지만 축토는 습토고요. 이 습토는 금을 또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왕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를 생해줘야 되는 거니까 운은 어디로 간다? 운은 그렇죠. 이거는 목화운이 더 좋습니다. 이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이거 인신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신합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죠. 수도 굉장히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세운에서 이렇게 의 운이 오게 되면은 인의 합도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의 상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신합이 풀려버릴 때 이게 인신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인신충이 되는 위험 부담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을
지금 눈으로 봐서는 아니지만은 언젠가 한 번씩 크게 데미지를 입는 그런 운세가 온다는 얘기죠. 대운에서 신의 대운, 예를 들어서 기의 대운 올 때는 10년간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운에서 올 때는 또 한 1년간 그런 운을 보게 되는데, 참 요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운 보는 법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모 카페에서 사주 카페에서 글을 올렸는데, 대운을 뭐 통째로 10년을 볼 것이냐, 아니면 천간 지지를 나눠서 5년씩 볼 것이냐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10년씩 보는 게 맞다, 5년씩 잘라서 천간 5년, 지지 5년을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통으로 그냥 10년 보는 게 맞고요. 이거는 대운뿐만 아니라 연운도 마찬가지예요. 연운도 천간을 6개월, 지지를 6개월 이렇게 나눠 봐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무신대운이 왔다, 이거를 갖다가 5년씩 잘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대운 5년, 신대운 5년 이렇게 보는데, 개두절각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개두절각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만약에 이게 같은 무토라고 하더라도 무신의 무토가 왕할까요? 아니면 무술의 무토가 왕할까요? 당연히 이건 무술의 무토가 왕한 거예요. 천간지지를 잘라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 위에 있는 무토이고 금의 설기를 받는 무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약한 무토지만은 이 무술의 무토는 이 무토 밑에 출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왕토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 국세 자체가 들어오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틀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각이라고 해요. 끊어져 버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갑신일주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가 아니라 갑인대운으로 하죠. 갑신대운, 갑인대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갑신은 잘려버렸죠. 밑에가 바위덩어리고 위에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잘려버리는 갑목이지만, 얘는 갑인 어떻게 돼? 지지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는 갑목입니다. 그러면 같은 갑운이라 하더라도 갑인으로 들어오는 게 더 강하게 들어오죠. 만약에 갑목이 귀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갑목이 나한테 용신이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훨씬 공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운을 볼 때는 절대,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절대 잘라서 보지 마시고요. 통으로 보는 것이고, 연운, 그 다음에 월운, 그 다음에 일진까지 볼 때도 이건 잘라서 보면, 일진을 볼 때 임수 따로 신금 따로 이렇게 보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절대 잘라서 보시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면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다, 대운은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대운은 여러분들, 대운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대운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월주에서 나오는 게 대운이에요. 대운은. 그래서 월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올해 순행하죠. 을사병오점이 순행해서 봄, 여름에 태어나서 가을, 겨울로 가는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을사월에서 역행하죠.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서 봄, 겨울, 가을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운의 계절의 개념은 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로 있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그렇죠. 지지를 중시 놓고 보는 겁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도 일간이 이것도 왕한 겁니다. 진에도 임수가 통근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왕수의 기운을 갑목으로 설기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병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이거 사중에 있는 병화 투출되어 있죠. 오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도 왕하고 이거 모두 왕합니까? 재성도 왕하죠. 약간은 제다신약인데 이거는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목이 또 통관도 하죠. 수생목, 목성화해서 상관, 생재까지 이루어지는 국세가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사주 틀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국세가 되겠고요. 또 무신시가 됐을 때는 능이 이렇게 되면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돼서 편관격, 칠살격이라 하더라도 능이 신금 2개 사신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토를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월의 임수가
약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사신합으로 인해서 인사신 3형이 아니고요. 사신합으로 인해서 일간이 왕해졌기 때문에 어느 대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생시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또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호 씨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무신 씨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자 신혜 씨 같은 경우는 목화운인데 목화운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후 어차피 중반 가게 되면 다 금수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갑진 뭐 을사는 사신합이 되니까 이건 좀 그렇고 병호 씨 정도 이렇게 잡게 되면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생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데 일간이 약하면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